남편의 등 뒤로 그녀의 팔이 감겨 있었고 그들의 웃음소리가 아직 공기 중에 맴돌았다. 당신 같은 여자는 더 이상 필요 없어. 이제 우리 둘이 살 테니까. 남편의 그 말은 내 인생을 무너뜨리는 칼날처럼 날카로웠다. 그 순간 나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냥 문을 닫고 부엌으로 가서 커피를 끓였다. 손이 떨렸지만 컵을 쥐고 창밖을 바라보니 서울의 아파트 숲이 보였다. 평범한 아침처럼 보이지만 내 안에서는 무언가가 깨지기 시작했다. 남편, 준호는 회사에서 만난 젊은 여자, 지은과 바람을 피우고 있었다. 그 사실을 알게 된 건 우연이었다. 그의 핸드폰에 남은 메시지, 오늘 밤도 당신 집에서 만나요? 그녀는 모르겠죠. 그 문장이 내 머릿속을 맴돌았다. 우리는 15년을 함께 살았다. 나는 변호사로 일하며 집안을 지켰고 그는 사업가로 성공했다. 아이는 없었지만 그게 우리 관계를 약하게 만들진 않았다. 적어도 나는 그렇게 믿었다. 그런데 지은이 나타난 후 모든 게 변했다. 그녀는 28살, 준호의 회사 인턴 출신. 예쁘고 야심차다. 준호가 말하길 그녀는 신선한 에너지를 준다고 했다. 나는 그 말을 듣고 웃었다. 웃을 수밖에 없었다. 왜냐하면 그 제너지가 내 자리를 빼앗고 있었으니까. 그날 저녁, 그들은 거실 소파에 앉아 나를 기다렸다. 준호가 먼저 입을 열었다. 이혼하자. 지은이가 임신했어. 그의 목소리는 차갑지 않았다. 오히려 안도하는 듯 했다. 지은은 고개를 숙인 채 앉아 있었지만 눈빛은 승리감으로 빛났다. 나는 물었다. 임신. 축하해. 그런데 왜 여기서? 준호가 대답했다. 이 집은 내 거야. 당신은 나가. 변호사니까 서류는 알아서 할 수 있겠지. 그 말에 나는 웃음이 나왔다. 이 집은 내 부모님이 물려준 거였다. 결혼할 때 준호가 빚을 갚기 위해 내 돈을 썼지만 이제 그는 모든 걸 자신의 것으로 착각하고 있었다. 나는 그 자리에서 싸우지 않았다. 대신 알았어. 한 달만 시간을 줘라고 말했다. 그들은 놀랐지만 받아들였다. 그 한 달 동안 나는 관찰했다. 지은이 아침에 토하는 소리, 준호가 그녀를 달래는 모습. 그들의 대화는 나를 무시했다. 그 여자, 왜 아직 안 나가? 불편해. 지은의 속삭임이 들렸다. 나는 그 소리를 메모했다. 아니, 머릿속에 새겼다. 왜 싸우지 않았을까? 왜냐하면 나는 변호사다. 감정으로 움직이지 않는다. 증거를 모으고 전략을 세운다. 하지만 그때 내 안에서는 무언가가 썩어가고 있었다. 밤마다 잠 못 이루며 왜 나야? 라고 속으로 물었다. 그러나 답은 없었다. 그냥 살아야 했다. 살아서 이 고통을 끝내기 위해. 그 한 달이 지나기 전에 나는 움직이기 시작했다. 먼저 은행 기록을 확인했다. 준호가 내 돈으로 사업을 키웠다는 증거. 결혼계약서에 명시된 재산 분할 조항. 나는 조용히 변호사를 고용했다. 내 동료였다. 준비됐어. 그는 물었다.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하지만 속으로는 두려웠다. 이혼은 쉽다. 하지만 그 후는 지은의 임신, 그 아이는 무죄다. 그런데 왜 내 가슴이 아픈가? 나는 스스로를 설득했다. 이건 생존이야. 그들이 먼저 시작했어. 그러나 밤에 혼자 앉아 있으면 눈물이 흘렀다. 나는 약해지지 않으려고 애썼다. 커피를 마시며 서울의 야경을 보며
계획을 세웠다. 준호와 지은은 점점 대담해졌다. 그들은 내 방을 치우기 시작했다. 여기 아이 방으로 할게. 지은이 웃으며 말했다. 나는 아무 말 없이 지켜봤다. 그들의 행복이 내 고통을 키웠다. 나는 사진을 찍었다. 은밀하게. 그들의 불륜 증거, 회사에서의 관계. 준호의 사업은 정부 보조금을 받았는데 그 안에 부정이 있었다. 지은이 인턴 시절, 준호가 그녀를 승진시킨 기록. 성희롱으로 볼 수 있는 메일, 나는 그걸 모았다. 왜? 단순한 이혼이 아니니까. 그들은 나를 짓밟았고 나는 그 대가를 치르게 할 거다. 어느 날 지은이 나를 불렀다. 언니, 미안해. 하지만 사랑은 어쩔 수 없잖아요. 그녀의 목소리는 달콤했다. 나는 웃었다. 그래, 어쩔 수 없지. 하지만 속으로는 생각했다. 내가 모르는 게 많아. 그날 밤, 나는 준호의 컴퓨터를 해킹했다. 아니, 비밀번호를 알았으니까. 그 안에 더 많은 증거. 지은과의 여행 사진, 회사 자금 유용 기록. 나는 그걸 복사했다. 이제 시작이었다. 나는 잠을 자지 않았다. 대신 계획을 세밀하게 다듬었다. 변호사는 말했다. 이건 위험해. 법적으로 하지만 나는 멈추지 않았다. 왜냐하면 임랭은 더 이상 나를 지키지 못한다는 걸 알았으니까. 그들은 나를 무시했고 이제 나는 그들의 약점을 이용할 거다. 그렇게 첫 번째 움직임이 시작됐다. 나는 준호의 회사에 익명 제보를 했다. 성희롱과 부정 자금 사용 증거를 첨부했다. 다음 날 준호의 얼굴이 창백해졌다. 누가 한 거지? 그는 중얼거렸다. 지은은 불안해 보였다. 나는 아무 말 없이 커피를 타줬다. 괜찮아질 거야. 내 목소리는 평온했다. 하지만 속으로는 쾌감을 느꼈다. 이게 시작이야. 그러나 그 쾌감 뒤에 죄책감이 스멀스멀 올라왔다. 지은의 배가 부풀어 오르는 걸 보며 이 아이는 무슨 죄야? 라고 생각했다. 나는 흔들렸다. 밤에 울었다. 하지만 다음 날 다시 계획을 세웠다. 왜? 살아야 하니까. 그들이 나를 죽이지 못하게. 회사 조사가 시작되자 준호는 집에 늦게 들어왔다. 이게 다 뭐야? 누가 날 노리는 거지? 그의 목소리가 떨렸다. 지은은 소파에 앉아 울고 있었다. 오빠, 나 때문인가 봐. 나는 부엌에서 그 광경을 지켜봤다. 내 손에 쥔 칼로 야채를 썰며 속으로 웃었다. 네, 너희 때문이야. 하지만 입으로는 힘들겠네. 도와줄까? 라고 말했다. 준호가 나를 쳐다봤다. 의심의 눈빛. 너, 아니지. 나는 고개를 저었다. 왜 내가? 우리는 끝났잖아. 그 말에 그는 한숨을 쉬었다. 지은은 나를 안아주려 했지만 나는 피했다. 그 주말 나는 외출했다. 변호사 사무실에서 증거를 정리했다. 준호의 부정은 단순한 실수가 아니었다. 정부 보조금을 빼돌려 지은과 사적인 여행을 갔다. 영수증, 카드 내역. 나는 그걸 검찰에 제보할 준비를 했다. 하지만 아직 아니야? 기다려야 해. 그들의 관계가 더 깊어지게, 더 의존하게. 지은의 임신이 5개월째였다. 그녀는 이제 집안일을 하지 않았다. 언니, 도와줘요. 그녀가 부탁했다. 나는 웃으며 청소를 했다. 그들의 옷을 세탁하며 속으로 생각했다. 이게 내가 원한 삶이야? 밤마다
내 일기가 두꺼워졌다. 오늘 준호가 화를 냈다. 지은을 탓했다. 관계에 금이 가기 시작했다. 나는 그들의 대화를 엿들었다. 벽 너머로. 너 때문에 회사에서 의심받아. 준호의 소리. 지은의 울음. 나는 그 소리를 녹음했다. 왜? 증거로. 하지만 더 깊이 내 고통을 확인하기 위해. 나는 변했다. 예전에 나는 용서했을지도 모른다. 하지만 이제 용서는 약함이다. 나는 스스로를 설득했다. 이건 정의야. 그들이 먼저 배신했어. 그러나 미러를 볼 때 내 눈빛이 무서웠다. 이게 나인가? 조사가 깊어지자 준호는 변호사를 고용했다. 그의 변호사는 내 동료였다. 아니, 내가 추천한 사람. 믿을만해. 나는 말했다. 실제로 그는 내 편이었다. 준호의 모든 움직임을 보고했다. 그가 증거를 은폐하려 해. 나는 그 정보를 이용했다. 회사 내부 고발자를 만들었다. 익명으로. 이제 준호는 파국으로 치닫고 있었다. 지은은 스트레스로 병원에 갔다. 태아가 위험해. 의사가 말했다. 준호가 나를 불렀다. 도와줘. 돈이 필요해. 나는 돈을 줬다. 내 돈으로. 하지만 그 대가로 더 많은 증거를 얻었다. 그 과정에서 나는 도두했다. 지은의 병원 방문을 따라갔다. 그녀가 울며 배를 쓰다듬는 모습. 미안해, 아가. 그녀의 속삭임. 나는 문밖에서 서 있었다. 가슴이 아팠다. 왜? 그녀도 피해자일까? 아니, 그녀는 선택했다. 나를 짓밟은 걸. 나는 돌아왔다. 집에서 계획을 수정했다. 이제 지은을 직접 건드릴 차례. 그녀의 과거를 파헤쳤다. 소셜미디어, 친구들. 그녀는 대학 때 불륜 경력이 있었다. 선배와. 나는 그 정보를 모았다. 왜? 준호에게 보여줄 거니까? 어느 저녁, 준호가 취해 들어왔다. 모든 게 끝났어. 그는 울었다. 지은은 자고 있었다. 나는 그에게 물을 주며 물었다. 왜? 그는 털어놨다. 지은이, 그녀가 날 이용한 것 같아. 나는 조용히 듣다. 슬쩍 말했다. 그녀의 과거 알아? 조심해. 그는 눈을 크게 떴다. 씨앗을 심었다. 다음 날 그들은 싸웠다. 너 나 속였어. 준호의 외침. 지은의 부정. 나는 지켜봤다. 쾌감이 밀려왔다. 하지만 그 뒤, 공허. 이게 복수인가? 나는 밤에 일기를 썼다. 오늘 그들의 관계가 흔들렸다. 하지만 나도 흔들리고 있어? 준호의 회사는 감사에 걸렸다. 보조금 환수 통보. 그는 파산 직전이었다. 지은은 스트레스로 조산 위기. 나는 병원에 데려갔다. 언니, 고마워요. 그녀가 말했다. 나는 웃었다. 당연하지. 하지만 속으로는 이게 내 끝의 시작이야. 변호사가 말했다. 이제 이혼 소송 걸어. 재산 분할.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하지만 더 했다. 지은의 가족에게 연락했다. 익명으로. 딸이 불륜으로 임신했어요. 그들의 반응은 예상대로. 지은의 어머니가 왔다. 이게 무슨 짓이야? 소란이 일었다. 그 혼란 속에서 나는 평온했다. 하지만 밤에 악몽을 꿨다. 아이가 울고 지은이 비명 지르는. 나는 깨어나 땀에 젖었다.
이게 옳아? 스스로 물었다. 하지만 답은 없었다. 그냥 계속했다. 왜? 멈추면 내가 무너질 테니까. 소송이 시작됐다. 나는 준호에게 서류를 보냈다. 이혼과 재산 분할에 그의 반응은 격렬했다. 이 개년아. 내가 한 짓이야. 그는 집으로 쳐들어왔다. 지은은 뒤에서 떨고 있었다. 나는 차분히 말했다. 증거가 있어? 법정에서 보자. 그는 주먹을 쥐었지만 때리지 않았다. 왜? 나를 두려워했으니까? 이제 그는 알았다. 내가 약하지 않다는 걸? 법정 준비 과정에서 나는 더 깊이 파고들었다. 준호의 사업 파트너들에게 연락했다. 부정이 있어요. 익명으로. 그들은 등을 돌렸다. 회사는 무너지기 시작했다. 지은은 집에 갇힌 듯 했다. 언니, 제발 용서해요. 그녀가 애원했다. 나는 대답했다. 용서. 내가 먼저 배신했잖아. 그녀의 눈에 공포가 스쳤다. 좋았어. 이제 그녀 차례. 나는 지은의 직장을 알아냈다. 그녀는 준호 회사에서 그만두고 다른 곳으로 갔다. 나는 그 회사에 제보했다. 불륜으로 인한 문제의 증거 첨부. 그녀는 해고됐다. 왜 나한테? 그녀가 울며 물었다. 나는 어깨를 으쓱했다. 인과응보지 하지만 속으로는 갈등했다. 그녀의 배가 커지는 걸 보며 죄책감이 들었다. 아이는. 하지만 나는 억눌렀다. 이건 필요해 스스로 말했다. 준호는 알코올에 빠졌다. 밤마다 취해 들어와 소리 지르다. 내가 다 망쳤어. 지은은 그를 피했다. 그들의 관계는 산산조각. 나는 그 광경을 지켜보며 메모했다. 오늘 그들이 서로를 탓했다. 복수가 효과적이다 하지만 밤에 나는 불면. 내 손이 더러워진 기분. 이게 나인가? 예전에 나는 사람을 돕는 변호사였다. 이제는 파괴자. 법정 날짜가 다가오자 준호가 협상을 제안했다. 반만 나눠. 제발. 나는 거절했다. 전부 왜? 집은 내 거니까. 그의 사업도 내 돈으로 시작됐으니까. 지은은 병원에 입원했다. 스트레스성 조기 진통. 준호가 나를 찾아왔다. 아이 때문에라도 나는 끊었다. 아이. 내가 만든 거지. 그의 얼굴이 일그러졌다. 나는 쾌감을 느꼈지만 곧 후회. 왜? 인간성이 사라지는 기분. 그 과정에서 나는 친구를 잃었다. 내 동료 변호사가 말했다. 이건 너무해. 멈춰. 나는 무시했다. 하지만 혼자 있을 때 울었다. 왜 나만 고통받아? 그러나 계속했다. 지은의 가족이 개입했다. 그녀의 어머니가 왔다. 우리 딸을 살려줘. 나는 말했다. 그녀가 먼저 잘못했어요. 어머니는 울며 갔다. 이제 지은은 고립됐다. 법정에서 증거가 쏟아졌다. 준호의 부정, 불륜. 판사는 나에게 유리했다. 준호는 파산 선고. 지은은 아이를 낳았지만 준호와 헤어졌다. 오빠, 미안해. 그녀의 마지막 말. 나는 집으로 돌아왔다. 빈집 승리했지만 공허했다. 밤에 아이의 울음소리가 환청처럼 들렸다. 나는 일기를 불태웠다. 하지만 흔적은 남았다. 그러나 이게 끝이 아니었다. 준호가 복수를 시작했다. 그는 내 사무실에 익명 제보를 했다.
그녀가 조작했다. 하지만 증거가 없었다. 나는 대비했다. 그의 움직임을 예측했다. 이제 게임은 반전됐다. 그는 똑똑했지만 나는 더했다. 준호의 반격은 예상대로 왔다. 그는 지은을 이용했다. 그녀가 날 속였다고 증언해. 하지만 지은은 거절했다. 왜? 나를 두려워했으니까? 나는 그녀에게 말했다. 협조하면 도와줄게. 거짓말이었다. 그녀는 믿었다. 법정에서 그녀는 준호를 배신했다. 모든 게 그의 잘못이에요. 준호의 얼굴이 창백해졌다. 나는 웃었다. 속으로. 이혼 판결 후 집은 내 거로 돌아왔다. 준호는 길거리로 쫓겨났다. 지은은 아이와 함께 어머니 집으로. 하지만 나는 멈추지 않았다. 왜? 그들의 고통이 내 고통을 메우지 못했으니까. 나는 준호의 새 직장을 알아냈다. 작은 회사, 나는 그곳에 제보했다. 과거 부정 이력, 그는 다시 해고됐다. 내가 한 짓이야. 그는 전화로 소리쳤다. 나는 끊었다. 지은은 아이를 키우며 살았다. 나는 가끔 그녀를 관찰했다. 카페에서 우연처럼. 언니, 이 그녀가 인사했다. 나는 무시했다. 하지만 속으로는 그녀의 피곤한 얼굴이 만족스러웠다. 그러나 밤에 후회. 이게 너무 잔인해. 하지만 억눌렀다. 그들이 먼저였다. 준호는 점점 무너졌다. 알코올 중독. 병원에 입원했다. 나는 방문했다. 왜 왔어? 그는 물었다. 나는 말했다. 내가 어떻게 사는지 보려고. 그의 눈에 증오, 좋았어. 하지만 나도 증오로 가득 찼다. 이게 복수인가? 아니, 중독이다. 어느 날 지은이 찾아왔다. 아이를 도와줘. 병이 있어. 그녀가 울었다. 나는 물었다. 왜 나한테? 당신 때문이잖아. 스트레스로. 나는 웃었다. 내 선택이야. 하지만 돈을 줬다. 왜? 죄책감. 아니, 통제하기 위해. 그녀는 감사했다. 바보같이. 준호는 회복 후 복수를 시도했다. 내 차에 스크래치. 익명 편지. 죽을 거야. 나는 경찰에 신고했다. 증거로. 그는 체포됐다. 이 개년 법정에서 소리쳤다. 나는 증언했다. 그가 날 위협했어요. 그는 유죄. 이제 그들은 완전히 무너졌다. 하지만 나도. 친구들은 멀어졌다. 너 변했어. 나는 혼자였다. 밤에 거울을 보며 물었다. 이게 가치 있었어. 답은 침묵. 시간이 흘렀다. 1년 후, 준호는 노숙자처럼 살았다. 지은은 아이와 빈곤. 나는 성공한 변호사, 하지만 공허. 밤마다 악몽. 그들의 얼굴. 나는 치료를 받았다. 복수 중독. 의사가 말했다. 나는 부정했다. 하지만 알았다. 내가 변했다. 준호가 다시 나타났다. 용서해줘. 그는 무릎 꿇었다. 나는 말했다. 늦었어. 구해. 용서는 약함. 하지만 속으로는 흔들렸다. 그를 도울까? 아니. 지은은 아이를 포기했다. 입양. 키울 수 없어. 그녀가 말했다. 나는 알았다. 내 탓. 하지만 만족? 아니, 불안. 마지막 움직임.
나는 준호의 삶을 끝낼 증거를 모았다. 그의 과거 범죄. 제보했다. 그는 감옥 갔다. 이제 끝, 하지만 나도 끝났다. 인간성이 사라졌다. 모든 게 끝난 후 집은 조용했다. 서울의 야경이 창밖으로 보였다. 나는 앉아 생각했다. 이게 승리인가? 아니면 패배? 그들의 삶은 파괴됐지만 내 삶도. 복수는 달콤했지만 이제 쓴맛만 남았다. 나는 물었다. 이게 옳았을까? 아니, 물을 필요 없다. 그냥 산다. 그게 전부. 이게 끝인가?